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났는데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지역 감염이 나타나면서 오늘 확진자 수는 다시 2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과 일상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2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11명이고요. 해외 감염 9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클럽발 그리고 해외 유입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120일 됐네요. 아슬아슬하게 계속 위기를 넘겨왔고 네. 지금 이 이태원발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심했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또 7만 건을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네. 또 우리가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방역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기준도 지금 많이 안 것은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이 지금 100% 찾아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건에서 다 그랬거든요. 이 실제 감염원 자체를 모르는 환자들이 5% 이내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산발적인 발생 또 그것이 좀 커지면은 집단 발생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4차 감염까지는 발견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추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5차, 6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른다 뿐이지 거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건 뭐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거를 알려면은 우린 지금 7만 건 지금 이태원발만 했거든요. 또 입영 장정들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영 장정들라도 나오지 않고 또 학교 지금 개학해서 여러 군데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 한 명 나온 거 이외에 또 예. 그 직접 접촉으로 형이 하나 나왔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있는지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불특정 다수를 많이 유전자 진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면역 진단 등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출이 됐었느냐 하는 것을 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표본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5만 명을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느냐 또 지금 학교가 개학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노출 정도가 바뀌느냐 하는 이런 의학적인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방역 당국의 브리핑 중에서 그 이태원 코로나19 이게 미국 또는 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 14명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감염원이 이른바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집단 감염, 집단 발생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거의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집단 발생들, 즉 제일 처음에 나온 우한에서부터 온 환자와 그다음에 대남병원 같은 이렇게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 환자와 지금의 환자 이것이 과연 같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는 SV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했었어요. 분포만 달랐을 뿐이지. 물론 유입되는 경로들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경로를 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5천 개 정도의 지금 변이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많게 그거를 다 한 개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조금씩 다 달라져 있는 것이죠. 네, 이것들을 지금 우리 파일로제네틱 트리라고 그래갖고서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몇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각각의 바이러스들이 과연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전파력이 더 강하냐.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변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기원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이 유행하는 범위들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죠. 네. 교수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구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조용히 옮겨 다니다가 다시 이태원에서 퍼졌고 뭔가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시점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태원 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삼성병원하고 시기가 좀 많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병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삼성병원의 간호사 이 경우도 좀 이 유전자를 전부 좀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예. 이 아주 미묘하게 겹쳐요. 지금 이태원 발이라는 거 5월 4일까지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5월 9일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접촉자만 없었다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5차, 6차 전파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찾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5차, 6차 조용한 전파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집단 발생이 발생할 때에는 이런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유전자를 분석해 봄으로 해서 사실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질본에서 원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먼저 감염이 돼서 그게 병원 내에서 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뭐 많이 알려진 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 서울병원인 경우 엄청나게 방역을 했을 것이고요. 예. 일단은 그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은 무조건 진단을 해야만 음성이 나와야만 입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로부터 감염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는 이 감염된 간호사로부터 환자로 갈 확률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었고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뭐 의료진이라고 그래서 어디 못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일단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었고 이 간호사가 결국은 그 병원 안에서 다른 간호사들한테 옮겨졌지만 그 이상 확대가 안 된 것만 해도 지금으로서는 다행이고 더 이상의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또 이건 아산병원에서도 사실 비슷했었어요. 네. 처음에 감염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되죠. 저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즈음이었던 5월 달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보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대가 43% 가장 많네요. 이게 사실 그전에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50대 이상, 60, 70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사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다른 부분은 그 중간에 초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일단 신천지부터 31번 환자부터 찾아가기 시작할 때에는 20대 여성이 제일 많았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네. 환자이긴 한데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은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증상이고 젊은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를 하지 않게끔 빨리 찾아낸 것이 우리 방역에 굉장히 잘한 점이고 실제로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많이 방지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상 100%는 아니거든요. 예. 또 이태원 발이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클럽 안에 뭐 50대, 60대 실제 있기는 했었어요. 60대도 한 명 있고 50대도 있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30대이고 네. 접촉한 사람들도 다 그렇고 하니까 실제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으면 지역사회 전파를 엄청나게 해서 걷잡을 수 없이 갔었을 텐데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아직 다 뭐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상황은 이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저희가 이 사태 초기에 뭐 대구를 뭐 대구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좀 그게 그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클럽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항상 지역 때문에 그런데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역이 클럽만이 아니고 이태원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감염이 성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월 4일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분들, 그냥 단순히 지나가시기만 한 분들도 다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주로 이태원 클럽 발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죠,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이태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 헌팅 포차, 뭐 노래방, 감성 주점 뭐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그리고 이런 유흥주점을 통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별로 또 방역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는 잘 헌팅 포차 가보셨어요? 저 못 가봤습니다. 네, 예.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코인 노래방 여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예. 어떻게 생겼는지 본 모르지만 적도 없으십니까? 화면으로는 네. 봤죠. 화면으로 보면 한두 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굉장히 좁고 또 이 복도나 화장실 같은 데도 상당히 좁고 좀 열악한 건 분명해요. 이게 예.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코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감염은 사실은 공기 감염이라기보다는 이 공기에 의해서 복도까지 공용 공간까지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즉 뭐 환자가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감염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즉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소독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보면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주인이라도 있다면 매번 손님이 바뀔 때마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손님이 계속 바뀌면서 이 마이크 커버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는 전혀 이 감염에 대한 전파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영업 정지 행령 명령을 지금 검토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선의 방어 대책은 개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예 그냥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주의의 이 문제고 자본주의의 문제인데 사회주의 같은 분 다들라고 그러면 되는데요. 예. 지금 저도 뭐 항상 얘기하면서 어려운 게 목욕탕에서 일어나면 목욕탕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방, 찜질방 뭐 전부 유흥주점부터 식당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네. 예. 근데 결국은 노래방에 간다고 치더라도 그럼 막으려면 마스크를 써라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노래를 할 수 있으면은 그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마스크 쓰고서 노래방 가갖고 다 소독하면서 오히려 안 가는 게 나은데 그렇다고 다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생활 방역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우리가 방역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창의적인 모든 점주들이 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방역이 잘 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명부일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 수 있다면은 어디서 발생했을 때 그 동선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인 경우 QR 코드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제 사생활 보호 이런 면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명단 생각. 확보가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틀 전부터 고3 학생들 등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른 학년들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날씨가 특히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를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도 새로운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조는 워낙 의학계에서 많이 하시니까 새로운 지침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이 마스크를 아침부터 지금 4시까지 수업을 한다는데 뭐 점심시간은 잠깐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벗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 7시간 가능할까요? 답답하죠. 또, 예. 그리고 또 계속 쓰고 있으면서 이 습기 차고 숨쉬기 어려운 것들 견디지 못할 만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식 같은 거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요새 이 젊은 학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호흡기계의 만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만성적으로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보건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N95 같은 것들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에서는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 정도 또 한 개가 아닌 몇 개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면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15명 정도 한 학급에 넣는다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15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리는 분명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많은 자원들을 투자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이 새로운 방침이라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같이 되면서 어떤 방침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명쾌한 답은 없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 낮에 기온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제 에어컨 선풍기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그때 착용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 왔을 때 거리는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학교만 그렇습니까? 공조라는 것은 모든 건물들에 다 공조가 있고 만약에 그 환경 안에 환자가 감염자가 있다면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에어컨 공조에 의해서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처음에는 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하면서 쓰자고 하다가 예.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 다 사실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거든요. 문을 우리 상점들처럼 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디션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비효율적일 겁니다. 예. 또 3분의 1 정도 열어놓고서 환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그 안에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은 더 멀리 전파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지만 결국은 또 에어컨디션을 안 쓴다 그러면은 그 더워서 어떻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이 두 부분이 이게 다 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은 각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쓰자 말자 하고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의대 위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